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오늘 6월 29일 내일 금요일날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단지들 많다고 아까 뉴스에서 읽어드렸는데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온 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바쁘고 그래서 다 살펴보지 못할 것 같아서 저녁 시간에 잠깐 좀 정리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라는 단지입니다. 이름이 길지요. 용산이 들어갔고 센트럴파크, 용산 공원 미군 부대 이전하고 만들어지는 중앙공원이라고 센트럴파크가 들어갔고, 해링턴 스퀘어는 시공사의 효성건설의 주상복합 브랜드 이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용산 4구역으로 알려져 있는 2009년에 용산 참사가 있었던 지역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부동산 일을 처음 제대로 자리 잡고 시작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용산 4구역 세입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분양 물량인데요. 10년 전에는 정말 입이 달도록 손님들한테 많이 소개했던 그런 지역이죠.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입니다. 용산구 지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라나요? 용산역이 있고 신용산역이 있고, 이게 한강로라고 하는 큰 도로예요. 그래서 한강대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이제 미군 부대인데, 미군 부대가 이제 미군이 이전하고 나면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죠. 그래서 이제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보면 이제 박물관 있고, 여기 보면 삼각지역 쪽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전쟁기념관 있고요. 이 국방부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국방부가 있고, 이쪽은 이제 그냥 일반 택지들이고요. 밑에 신용산역 쪽으로 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일대는 또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산 투자에 대한 오해라고 유튜브 영상 클립 올렸던 게 있는데, 한번 그거는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 내용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이제 요렇게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 부분, 요렇게 이렇게죠. 여기가 이제 용산 2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요. 이 중에서 이 용산역하고 신용산역 쪽으로 보면 특별계획구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은 이제 입주가 끝났습니다만, 요 바로 옆에 용산 시티파크 세계일보사 특별계획구역도 있었고요. 그 옆에는 이제 용산동 5가 19번지 일대라 그래서 용산공원 남측지구 특별계획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용산 파크타워가 됐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일대 신용산역에서 그 나머지 블럭들, 여기가 이제 용산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처음에 12개 블럭이 있었는데요. 12개 블럭 중에서 1구역 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모레에 흡수돼서 아모레 빌딩을 지금 크게, 사업 빌딩을 크게 짓고 있고, 2구역 그 다음에 용산 LS 용산타워는 지금 리모델링 다 한 상태고요. 그 옆에 보면 2개 블럭, 그 당시에 3, 4블럭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합쳐지면서 3구역이 돼서 아스테리움 용산이라고 2012년에 입주를 했죠. 그 다음 밑에 5개 블럭이 합쳐져서 지금 용산 국제빌딩 4구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분양하는 용산 센트럴파크가 되고요. 나머지 1개 블럭이 이제 용산 5구역이라 그래서 요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은 12개 블럭 중에서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거기만 정비사업을 하면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산역 앞에 보면 용산역 전면 특별계획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3구역이 있는데요. 지금 2구역, 3구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푸르지오 서밋이 2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용산역 앞에 여기가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이 3구역입니다. 그리고 1구역은 최근에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주들이 여기 복잡하지가 않아서 2구역, 3구역은 조합 형태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이 일대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설명이 구구절절 길었는데요. 이 외에도 이 밑에 이제 지금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몇 개의 구역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용산에 대한 설명들은 하나하나 자세히 해볼 테니까요. 관심 갖고 봐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 조감도인데 도색을 어떻게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정해지지 않은 건지, 이렇게 지금 회색으로 들어가는 조감도가 있고, 이 조합원들 대상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좀 갈색빛 나는 도색하는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도색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가나 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 개의 업무 시설이 있고요. 5개의 주상복합 아파트,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종교시설, 재개발구역 안에 신용산교회라고 굉장히 이 동네에선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일보사가 이 국제빌딩 4구역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밑에 뭐 이렇게 상가시설들이 1층, 2층, 지하 1층의 일부, 1층, 2층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들어가고, 교회, 그 다음에 공공청사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업무시설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지어지게 되고요. 그림상에서 보시면 이쪽이 지금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북쪽이고 이 밑에 쪽이 남쪽이에요. 지도상에서 여기가 이제 용산 시티파크고 업무시설이 있고 요 옆으로가 이제 용산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잘 안 보이겠지만 한 5,300평, 5,400평 정도 규모의 이제 기부 체납하는 공원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 한 60%, 저희는 여기를 이제 63번지 일대라고 불렀었는데요. 왜 이러냐. 63번지라고 불렀는데, 건폐율이 한 60% 정도 되고, 용적률이 805% 정도 돼서, 150m 이하. 그러니까 최고 높이는 43층이에요. 32층에 43층 규모의 아파트 5개 동, 그 다음 34층 규모의 업무시설 1개 동. 그렇게 해서, 아파트가 총 1140세대가 지어지고요. 이게 이제 임대 아파트가 일부 있습니다. 105동, 2동에 가면 이제 저층부의 임대 아파트 194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946세대를 조합 및 일반이 분양하게 되는데 조합원이 259개 정도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남는 물량 687개를 요번에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하는 세대수는 92제곱미터, 이게 39평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게 일부 물량이 있고요. 그 다음 요 102제곱미터가 43평형입니다. 이게 조합원이 한 50개 정도 가져가고 남는 238개. 그 다음 114가 48평형이거든요. 두 개 타입으로 나뉘는데 178개, 193개. 그리고 135가 57평형인데요. 21개. 이렇게 지금 분양될 예정입니다. 지도상에서 위치 한번 보시면 용산역하고 1호선 용산역, 뭐 KTX 출발하는 용산역, 뭐 1호선 용산역, 의정부 가는 거, 수원 가는 거, 인천 가는 거 다 여기 용산역.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용산역, 다 여기 오는데요. 그 용산역까지 직선거리로 280m, 단지 중앙에서부터 직선거리로 한 280m, 도보 5분 나오는데요. 실제로 걸어 가보시면 알겠지만 5분 안 걸립니다. 바로 옆이에요. 그리고 신용산역, 신용산역 4호선이죠. 그래서 4호선 신용산역이 2번 출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코너에 딱 국제빌딩 앞에 코너에 부동산에서 꼬꼬마 시절에 일했었는데요. 딱 4호선 지하철역 타고 나오면 2번 출구 나오자마자 딱 꺾어서 돌면 바로 거기가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 4구역. 지금 여기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였습니다. 이름 기네요. 근데 이제 신용산역하고 용산역은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이촌역은 이제 1호선, 경의중앙선 1호선이랑 그 다음 4호선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도보 한 10분 정도로 나오는데요. 이제 사실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아마 이 길도 나중에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내용은 좀 이따 곧이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용산을 주변으로 뭐 이런 개발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고 아주 거창하게 지금 막 설명해 놓은 분야 공고 자료인데요. 용산 공원이 약 73만 평 정도 지어질 거고, 지도상에서 보시면 아까 이쪽이죠. 바로 지금 용산 공원 출입구가 아마 이쪽에도 일부 날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는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날 것 같은데, 이쪽에도 게이트가 열릴 것 같고요. 아무튼 공원이 바로 단지 옆에 있다.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그림에 나오는데, 국제업무지구 추진한다고 하면 여기다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이죠. 여기도. 그래서 굉장히 가깝게 국제업무지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뭐 유엔사 수송부 개발한다, 이거는 좀 사실 뜬금없는 얘기인데, 저 넘어서 미군 부대 쪽 유엔사 수송부 캠프킴은 여기랑 좀 거리가 있는데, 뭐 이런 개발 계획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좀 용산 개발의 축으로
바뀌고 있다. 뭐 그런 얘기 정도이고요. 예,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뭐 LG U 플러스 사옥이라든가 이런 데들, 예, 주변에 이제 업무 시설들도 지난 10여 년간 사업이 된 데도 있고 천천히 추진하던 데도 있고 해서 이렇게 용산의 스카이라인들도 지금 과거의 낡은 모습들은 많이 사라지고 정비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메인으로 지금 이 국제빌딩 사고요. 예,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에서 메인으로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이 공원이겠죠. 예, 그래서 미군 부대가 이전하고 이런 식으로 공원을 조성하게 될 건데 그 공원을 조망하면서 또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되게 이 지역, 이 아파트의 장점으로 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공원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계획이 나왔다, 저렇게도 계획이 나왔다. 아직 이건 확정된 모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비될지는, 공원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국제빌딩 사구역, 그러니까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단지 원래 재개발 구역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구역이 이렇게 여기 다 포함되는 데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굉장히 많은 땅을 기부 체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기부 체납해서 공원 및 도로로 만들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져놓고 나면 항상 우리가 조망권 이런 거 따질 때 공원 전망 나오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파크웨이라고, 이름이 가칭이에요. 파크웨이가 용산역 광장에서 용산공원을 연결한 총 1.4km의 보행 녹지축이 단지 앞에 조성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레미안 용산이고요. 여기가 용산 푸르지오 서밋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 단지 사이에도 보면 되게 한 2-3천 평 규모의 공지가 있어요. 공지가 사실은 조성하게 되는 공원 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도 공원 부지고요. 여기 한 5,300평, 400평 정도 되고, 여기 이 옆에 지금 이게 아스테리움 용산이고요. 이게 시티파크 201동입니다. 이게 103동이고요. 그래서 시티파크 2단지, 1단지 사이에도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냐면 지금 그 연결되는 모양인데요. 용산역 앞에 딱 광장 내리면 레미안 용산이랑 푸르지오 서밋 사이에 공원이 있고요. 횡단보도를 건너면 지금 이 파크웨이, 그러니까 이 용산 해링턴 스퀘어,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북측 국제빌딩과 아스테리움 용산 사이에 이 공원이 만들어지고요. 시티파크 2단지, 1단지 사이에도 공원이 지금 있어요. 가보시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막 물길도 있고 그런 공원이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용산 파크타워입니다. 그러니까 용산공원 남측지구. 이 북측에도 보면 이렇게 공원, 기부채납한 공원이 있습니다. 실제 단지 북측으로. 그래서 이 공원길이 이렇게 쭉 이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할 때 이 신용산역을 주로 이용하지만 이촌역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 얘기예요. 이 공원길이 만들어지면 공원길 따라 이촌역 가거나 이쪽으로 이제 공원 입구 들어가는데 가거나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이쪽도 공원 출입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쪽도 공원 출입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앞서 설명한 이 지역 이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정비된 주상복합 아파트들인데요. 보시면 이제 레미안 용산 푸르지오 서밋,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아스테리움 용산, 그다음에 용산 시티파크, 그다음에 이제 용산 파크타워 이렇게인데요. 세대수가 지금 이 국제빌딩 4구역이 가장 대단지입니다. 지금 아스테리움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한 동, 오피스텔 및 오피스 한 동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파트가 요 3구역 같은 경우 128세대고요. 푸르지오 서밋도 151세대, 두 동인데 한 동 아파트고 한 동 오피스텔이에요. 그리고 레미안 용산은 저층부는 상가, 그 다음에 오피스가 약간 있고, 오피스텔이 5층부터 쭉 19층까지 있고, 고층부에만 아파트가 들어가는 형태예요. 레미안 용산은. 그래서 아파트가 195세대고요. 그 다음 시티파크는 아파트가 629세대. 오피스텔이 여기도 한 120세대 정도 있을 거예요. 합쳐서 한 770세대 정도 됩니다. 이 아파트도 원룸 이런 게 아니라 좀 원룸도 있지만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들이 시티파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파크타워는 888세대인데 오피스텔이 128세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합치면 1000세대 정도 됩니다. 근데 국제빌딩 4구역, 그러니까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는 1140세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대단지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뭘 볼 수 있냐면 파크웨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사이에 보면 이제 용산 미군부대 공원 나오죠. 그래서 사실 어디가 이 동에서 좋은 동이겠느냐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남쪽으로 한강 보는 전망, 옛날 용산 시티파크 분양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 남쪽으로 한강 보는 것 전망에 대한 물건 어떤 프리미엄보다 이쪽 동쪽, 동북 쪽으로 공원 보는 물건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서 보시면 용산 파크타워나 시티파크 같은 경우도 이 공원 쪽 바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군부대지만 앞으로 공원이 조성되면 공원 전망 나올 수 있는 라인들의 가격이 비싸요. 이게 얼마 차이 나냐면요, 거의 평당 1000만원, 그러니까 그 평당 가격으로 1000만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50평이면 상한가 차이가 뭐 말 그대로 1000만원이면 5억이라는 얘기죠.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조망권 있고 없고에 대해서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곧이어 살펴보겠지만 분양가에서도 사실은 차이가 그것 때문에 납니다. 그래서 너무 고분양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보니까 커뮤니티에서 들리기도 하는데 딱 그런 현실을 반영했어요. 제가 보니까 분양가 측정을 파크타워의 공원 전망 나오는 물건이랑 아닌 거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분양가 측정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에, 그러니까 지금 이 4구역이 어떤 게 있었냐면 나중에 이제 일반 분양 받을 거 조합원 259개가 먼저 받았다 그랬잖아요. 받으신 분들 이제 조합원 배정, 일반 분양 배정 나눠 놓고 조합원들 중에서 일반 분양 할 것 중에 혹시 원하는 거 있으면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 물량 중에서 이쪽 파크웨이랑 공원 보는 라인 쪽으로 갈아타신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그만큼 선호도가 높은 라인이 그쪽이었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청약하실 때에도 이제 결과 당첨되고 하면 아마 그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지 않을까 해서 이제 조합원들은 어떤 쪽을 선호했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지 배치도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5개 동 아파트하고 그다음 업무시설 1개 동. 이거 지금 잘못 나왔습니다. 업무시설 43층 아니라 34층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5개 동 아파트. 이게 A, B, C, D 이동으로 되어 있는데 101, 102, 103, 104, 105동입니다. 101, 102, 103, 104, 105동 이렇게 되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105동 앞에는 종교시설, 교회가 들어가고요. 목자는 여기 교회가 있다라고 해서 왜 종교시설이 있냐, 뭐 이제 좀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있었어요. 제가 얘기해보는 분들 중에서. 여기 신용산교회라고 이 안에 꽤 크게 있었던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고, 지금 신용산교회가 저쪽 그 산천동 쪽으로 이사 갔다가 지금은 용산동 65번지 쪽에 이사 와가지고 지금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교회고 조합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이제 다시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공공청사 기부채납 하게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래 용산 4구역, 그러니까 국제빌딩 4구역이 아파트 3개동, 오피스 3개동,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짓는 사업 계획이었는데요. 용적률도 750%였는데 2009년에 용산 참사가 나면서 사업이 엄청 표류하면서 사업 정상화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사업 정상화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 변경한 서울시에서도 많이 좀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750%에서 805%까지 올려줬고, 그다음 주거 비율도 굉장히 완화해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5개 동으로 이렇게 지을 수 있게끔 하면서 사업성도 많이 개선하게 해줬고, 그러면서 사실 기사회생했죠, 어떻게 보면. 자, 단지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5개 동이 아파트예요. 그래서 A동이 101동,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A동이 101, 102, 103, 104, 105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이동으로 보시면 하시고 101, 102, 103, 104, 105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층고는 보면 이 앞에 동이 39층이고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앞에 동이 39층,
뒤에 동이 43층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높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2동 같은 경우는 32층으로 조금 낮아요. 근데 이 32층으로 낮으니까 별로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는 않냐면 사실 분양가가 나왔을 때 이 39평형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분양가가 너무 높다, 좀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이제 커뮤니티 또는 이제 카톡방 회원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요 동이 지금 이 동이 보시면 이 지하철역 신용산역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용산역이 여기잖아요. 보시면 제일 가까운 위치예요. 지하철역이.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면서 이 업무시설 34층짜리가 사실 있긴 하지만 요 밑에 있는 건물 두 개도 이게 그러니까 교회나 공공시설은 5층짜리 낮은 층이에요. 그래서 낮은 층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답답하지가 않습니까? 이 밑으로는 뻥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동에 194세대 임대 아파트가 저층부에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39평형 아파트는 중층 이상으로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라인들도 막히는 거 없이 그렇게 답답하지가 않고, 또 이제 이 북동 쪽이나 북쪽 같은 경우는 이제 5,300여 평의 파크웨이 공원들이 만들어지니까 일단 공원 전망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남쪽으로도 향이 남향이라 해가 잘 들지만 종교시설이나 공공청사가 이렇게 가리지 않아서 나쁘지 않다. 예. 또는 이제 북향이라고 하더라도 공원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평균 분양가들을 제일 높게 책정을 한 게 이 39평형이에요. 그래서 얼마 분양가 책정했냐면 14억 4,500만원에서 16억 1,400만원까지 약 평당 3,700에서 4,138만원까지 분양가 책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3평형인데요. 102제곱미터. 43평형은 다 북향이에요. 그래서 이 101, 102, 103, 104동에 1호 라인하고 6호 라인입니다. 1호 라인, 6호 라인, 1호 라인, 6호 라인, 1호 라인, 6호 라인. 예, 1호, 6호가 43평형 102제곱미터가 되는데요. 딱 봐도 어디가 좋겠어요. 네, 요 이쪽. 예. 103동하고 4동에 있는 라인이 파크웨이 공원 쪽 전망이 나오고, 또 요 너머로는 뭐가 있냐면 요 아스테리움 용산이랑 시티파크 사이로 또 용산 미군 부대가 이전하고 나면 만들어진 용산 공원이 또 그쪽으로 전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망이 쫙 열리는 라인들이 바로 요 코너 1호 라인 같은 경우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쪽 선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합원들 중에서 그 라인을 일반 분양 나오는 라인으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고요. 그랬기 때문에 요 A동, B동, 그러니까 101, 102동의 1호 라인, 1호 라인, 6호 라인보다는 아무래도 이쪽 분양가가 높았겠죠. 분양가는 얼마였냐면 14억 5천에서 18억 3,200만원까지 했습니다. 가격 스프레드가 한 거의 4억 정도 나죠. 그러니까 평당 1,000만원 나는 거예요. 예, 거의 3,372만원에서 4,260만원까지 됐습니다. 이게 보면 38평형 분양가가 14억 4,500이 제일 싼 거였는데, 예, 43평형 분양가 14억 5천이 제일 싼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39평형은 기본적으로 중간층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43평형은 5층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5층 제일 낮은 층 물건 제일 안 좋은 게 14억 5천 분양가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8억 3,200만원 분양한 애가 어떤 애냐? 예, 요 C동, D동 중에서 D동을 제일 좋게 봤어요. 그래서 D동의 1호 라인 제일 고층 코너가 제일 비싸요. 예, 그래서 얘가 18억 3,200이었고요. 얘보다 요 103동의 1호 라인이 약간 저렴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43평형 분양가는 책정이 됐고요. 48평형은 두 개 타입이 있습니다.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면 A타입은 이렇게 남동 쪽을 보고 있는 게 A타입이에요. 그리고 B타입은 날개 부분에 이렇게 가 있죠. 구조도 약간 달라요. 그러면 딱 봐도 A타입은 어디가 더 좋겠나요? 예, 그러니까 요 뒷동들, 그러니까 CD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가리지만 A동의 얘 같은 경우는 한강 쪽으로 좀 튀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 114 A타입 같은 경우는 101동이 제일 비쌌습니다. 걔 중에서도 여기가 지금 3호 라인, 4호 라인인데 3호 라인은 이쪽에 102동에 간섭이 조금 있죠. 그래서 4호 라인이 분양가가 제일 비쌌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비쌌고 그 다음 얘.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좀 간섭이 있는, 여기도 지금 보면 열려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시티파크 101동, 102동, 103동이 있어요. 그래서 간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양가들이 정해졌고요. 뭐 얼마 분양가였느냐 보면, 114 A타입 같은 경우는 15억 7천에서 19억 8,400 정도였고요. 평당 3,270에서 4,133만원입니다. 그럼 19억 8,400만원짜리가 누구냐, 최고가? 지금 여기 A동의 요 4호 라인 제일 고층이 그 분양가가 제일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14 B타입, 그러니까 48평형 B타입인데요. 어디가 제일 좋아 보이나요? 딱 보시면. 아까도 43평형 볼 때 우리가 이제 공원 전망 나오는 애들을 제일 좋게 따졌잖아요. 48평형도 마찬가지로 요 2호 라인, 요쪽 2호죠. 이쪽 라인, 이 날개 부분이 분양가가 제일 높습니다. 이런 애는 아무래도 동간 간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요 104동, 103동, 개 중에서도 104동을 최고로 쳤습니다. 그래서 104동 2호 라인 고층 분양가가 제일 비쌌고요. 그 다음 103동 고층 분양가가 비쌌습니다. 얼마였느냐? 15억 6,300에서부터 19억 7,300까지 분양을 했고요. 평당 3,256만원, 4,1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비쌌고, 얘가 그 다음. 이제 간섭이 있는 라인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분양가가 쌌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5제곱미터 57평형입니다. 57평형은 102동에만 있고요. 다 남향으로 이렇게 매치가 돼서 한강 전망이 나오게끔 이렇게 했어요. 근데 57평형은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조합원들이 또 의외로 57평 선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분양 물량이 많지는 않은데, 분양가는 얼마였냐면 19억 5천에서 23억 3,100만원, 평당 3,421만원에서 4,089만원, 이 정도 분양가를 책정했고요. 개 중에서도 1, 2, 3, 4라 그랬죠. 요 3호 라인은 이쪽으로 시티파크 간섭이 일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간섭이 있다라기보다는 두 개 중에 어디를 더 비싸게 할 거냐 할 때 이제 이 4호 라인 쪽 분양가를 좀 더 높게 책정했어요. 그래서 요 4호 라인 분양가가 제일 비싸더라고요. 뭐 단지 전체적으로 보면 1층, 2층은 상업시설, 상가들이 들어오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요 그림상에서 이 표시되어 있는 이런 게 단지 안에서도 이렇게 건물들 사이에서도 쭉 돌아갈 수 있게끔, 건물 밖에서 곳곳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들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2층 안에서도 상가들끼리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됩니다. 3층에는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 들어가고 4층에 옥상 정원 있고, 그리고 5층부터 이제 아파트가 들어가는 형태. 그렇게 모양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거, 분양권 전매. 뭐, 이제 제가 부동산 TV 뉴스 계속 얘기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6.19 부동산 대책 때문에 이제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는 금지돼서, 분양 받으셔도 전매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등기 치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자금 여력 되시는 분들 중심으로 청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는 오늘 6월 29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델하우스는 내일 금요일 날 오픈합니다. 위치는 어디냐면 신용산역 공사 현장 내에요. 어디냐? 네, 이렇게 보시면 요쯤 있습니다. 딱 아니다. 요쯤 있네요. 요쯤. 딱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돌아오자마자 LS 용산타워 맞은편에 옛날 푸르지오 서밋 모델하우스였던 곳입니다. 현장에 있으니까 모델하우스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오타 났어요. 중도금이 아니라 중도금인데, 중도금 대출 어떻게 되느냐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 분양가가 조금 다소 높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 무이자입니다. 중도금 대출 무이자이기 때문에 이자 후불제 아니에요. 그 부분이 조금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9억 초과하는 아파트니까 대출 어떻게 할 거냐, 제일 그게 관심사였는데, 일단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로는 사업 주체, 그러니까 시행자, 시공자, 효성건설이나 아니면 이제 조합에서 대출하는 은행을 지정한 다음에 용자 알선을 하겠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뭐 신용 이런 거에 따라서 대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좀 주의해다. 뭐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입주 예정은 2020년 8월입니다. 딱 3년 뒤인데요. 와, 이게 3년 만에 43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사는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뒤에 입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1순위 청약일은 다음 주입니다. 2017년 7월 5일 1순위 청약하고요. 그 다음 당첨자 발표는 그 다음 주 7월 13일. 그리고 계약 체결일은 그 다음 주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이렇게 청약 일정이 잡혔습니다. 자, 용산 국제빌딩 사고요. 예, 효성에서 짓는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예, 분양 정보에 대해서 분양가 등 이모저모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하기, 예, 부동산 TV 구독하기도 좀 눌러주시고 예,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내일은 아마도 시간이 된다면 고덕 5단지 센트럴 아이파크나 그 외에 다른 분양하는 모델하우스 이야기, 분양 물량 이야기로 한번 좀 더 또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똑똑해지는 부동산 TV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 빨리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